오늘 골프 얘기 엄청 많아. 예.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우리 정부의 입장과 판단과 달리 북미는 만나서 이를테면은 수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평양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사무소, 미국 사무소가 설치된다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아니면 뭐 맥도날드가 들어간다거나 뭐 네. 이런 방식의 어떤 급전환되는 시기에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없진 않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지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양 맥도날드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북한의 몸값이 올랐거든요. 2018년, 19년에 비해서 지금은 왜 그 몸값이라는 건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습니다. 핵무기 능력도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라는 뒷배가 든든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의 몸값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몸값은 더 올랐어 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몸값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포진시키는 그 워싱턴은 대체로 대북 강경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노선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과거에 네오콘들이 했던 방식으로 악마화하고 북한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각을 추천하는 후보자들은 네. 네오콘들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충성파들이지. 트럼프 충성파. 그럼요. 예. 트럼프 충성파들이지 예. 전형적인 네오콘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이분들은 네오콘하고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예. 과거에 볼튼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에 발목을 잡았던 그런 네오콘들. 예. 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 폼페이오 같은 예. 국무장관, 예. 그다음 볼턴 같은 예. 이런 유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폼페이오도 볼튼도 안 쓰. 네. 예,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관들. 빼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북 강경이에요. 기본 입장이. 네, 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경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예. 상상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루비오나 왈츠가 암만 세게 하자고 해도 예. 야 내가 겪은 김정은이 있어.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거래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네. 예. 예.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죠. 예.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바로 지를 거예요.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다른 다르다.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가 이거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계산해 보니까 노벨 평화상 나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갈 것 그러면 같아요. 갑니다. 받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예. 예. 가구도 남죠. 예. 그게 대한민국에는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만큼 예. 코리아 리스크를 해결하는 첩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네. 윤석열 정부가 그 길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흔히 맞습니다. 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 절대적으로 아니야. 우리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풀어줄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한반도 운전석에 앉지도 않고 조수석에도 안 앉았어요. 골프 치러 나갔어요. 그럼 완전히 뒤로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진짜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북미 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빠지게 돼요. 이 빠지게 되는 게 어떤 문제냐면요. 94년도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합니다.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비슷한 현재 지금 우려하는 지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네바 합의를 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은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꼴을 또다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다가는. 그렇죠. 그게 바로 93년 1차 북핵 위기 맞습니다. 출발이고 그로부터 지금 30년입니다. 맞습니다. 31년이네요. 네. 31년 동안
핵 문제는 더 고도화됐고 네. 풀기 어려운 단계로 네. 됐고 북한의 힘은 더 세졌고 네. 제가 57분인데 의원님 1시간 모실 걸 시간이 부족한데 중국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중국 얘기 중요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16일 날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은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은 안 생기는 겁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관계 네. 그리고 북미 관계, 네. 한미 관계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봉쇄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네. 니네 미국이랑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거든요. 우리가 잘 포지셔닝을 잡아야 돼요.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도외시했어요. 네. 우린 중국 필요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뭐 중국한테 수출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고 한 게 최상목 맞아요.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만 있으면 돼라는 네. 식으로 나갔어요. 그 지점을 시진핑 주석이 이제 파고 들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근데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는 트럼프 시대에는 우리만의 갖는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레버리지, 중국 레버리지, 러시아 레버리지를 윤석열 정부가 몽땅 다 버렸거든요. 그걸 다시 확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선수를 쳤어요. 윤석열 대통령 중국 방문하세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자기가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따라서 자기가 와야 될 맞습니다. 타이밍인데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예. 그걸 또 멍청하다 말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내가 보기엔 갈 것 같은데. 전 가는 문제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의 레버리지를 우리 입장에서 레버리지가 분명히 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기존의 배타적인 대중 외교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우리만 점점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큰일입니다.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니에요. 예. 골프 칠 때가 아니고 러시아 문제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